보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 잘 모르겠으면 쿠폰. 아주 뭐 훌륭하게 하시는 거예요. 훌륭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등으로 월배당 리츠 상품이거든요. 배당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월배당이에요. 이제 색깔 칠한 것들은 이제 채권 ETF들 너무 많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TLT나 AGG나 LQD 같은 이런 펀드들은 전부 다 그냥 진짜 채권 사는 쿠폰 받으려고 하는. 안 움직이고 이자 많이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배당으로서 빼서 계속 이자 주는. 그래서 안전을 찾다 보니까 무섭다는 거죠, 시장이. 지난주는 이제 풋옵션들을 많이 샀었다라고 이제 보여드렸었고, 이번 주는 봤더니 4,100하고 4,250 사이에 있으면 돈 버는 쪽으로 포지션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 있을 거야.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500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짜리는 16.87%였는데 18.74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팬이 최근에 부쩍 더 많아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이바 레벨 케빈 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미국장은 조금 지지부진했다? 이렇게는 일단 겉으로는 봐집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또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투자자 동향 보면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뉴스 두 개를 뽑은 거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채권 비중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채권은 관련돼 있는 ETF들을 많이 이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건 리츠. 조금 아까 리츠 얘기하시던데 그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를 갖다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11등으로 월배당 리츠 상품이거든요. 이게 리얼티 인컴이라고 배당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월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수한 부분하고 매도한 부분들이 있지만 900만 불 정도 매수, 400만 불 정도 매도. 새롭게 차트인 된 거예요? 네, 차트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그다음에 이제 색깔 칠한 것들은 이제 채권 ETF인데 채권 ETF들 너무 많잖아요. 벌써 4개 정도가 채권 ETF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GG 같이 실제로 미국 여러 가지 채권들을 모아서 쿠폰,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변동성 심하지 않은 그 진짜 채권 펀드. 보통 TMF나 이런 거는 채권 펀드라고는 하지만 저건 이자율 베팅 펀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TLT나 AGG나 LQD 같은 이런 펀드들은 전부 다 그냥 진짜 채권 사는. 아까 쿠폰. 쿠폰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움직이는 거죠, 많이. 안 움직이고 이자 많이 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배당으로서 빼서 계속 이자 주는 이런 안전,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안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제 쿠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채권 펀드고, 이게 이제 TMF는 이제 매매 이제 세게 하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좀 글로 좀 안전한 쪽으로 쿠폰 받는 거로. 이 제피라는 것도 그 콜 매도 해가지고 쿠폰 나오는 형태로 하는 펀드거든요, ETF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네거티브하게 보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빠질 거다라고 베팅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횡보다. 그러니까 쿠폰이나 받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미국에서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 잘 모르겠으면 쿠폰. 아주 뭐 훌륭하게 하시는 거예요. 훌륭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옐런 장관이 이제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제일 키는 미중 관계는 안보가 경제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왜 저거 못 봤죠?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 이제 클릭하시면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쉽지 않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쉽지 않다는 코멘트까지 했어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를 계속 페드 인사들이 얘기하면서부터 금리는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다 25bp 그냥 다 하는 걸로 인정.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 날 또 이제 중국 GDP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그래도 좀 성장을 잘 하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날 나오면서 대만에다가 이제 미국 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저도 이름 처음 듣는 건데, 하푼이라는 지대한 미사일을 400기를 이제 대만에 팔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또 이제 무기 장사를 하는구나, 대만에. 그래서 저게 가면은 이제 중국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배들이 아예 들어오기 전에 다 이제 푸시는 건가 봐요, 미사일로. 그래서 싸워라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기
불편하다 좀. 네. 우리도 옆에 있지만 예,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테슬라 실적 나와서 망가졌죠. 예, 망가진 상태여서 이제 막 주가 11% 까였다가 9%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캐시우드는 이제 5년 내 2,000불 간다. 네. 코멘트를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뉴 컨스트럭트 이런 또 뭐 그런 펀드가 있나 봐요. 거기서는 적정가 28불이라고. 지금 165불이죠? 네. 그래서 7,000불 가면은 나스닥 간 절반 되겠네. 절반도 더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두 부류가 너무 이제 상반되는 거죠. 한 사람은 2,000불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28불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그래서 28불은 오늘 정말 어떡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양극화 얘기만 하네요. 완전 글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28불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도요타랑 폭스바겐 합친 것보다 큰데 2배 정도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전 세계에서 도요타랑 폭스바겐이 차 거의 제일 많이 파는 두 개인데 걔네보다 얘가 더 비싼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고평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다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결국 미국 부채한도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CDS 이제 폭등을 했죠. 네. 예, 그리고 1년짜리 같은 경우 100bp가 넘어갔었고 이제 5년짜리도 이제 거의 한 4-50bp 이상 되는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이제 부채한도 부분은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자가 PMI 지수 자체가 발표가 됐는데 되게 경기가 잘 성장하고 있는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금리가 더 올라버렸죠. 뭐. 네. 그러면서 분명히 주가도 많이 위아래로 그래도 내부, 그러니까 그 인트라데이에서는 하루 일중에는 움직였는데 빅스가 계속 빠져요. 네, 빅스가 너무 빠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빅스 1D라는 거를 또 발표를 새로 한대요. 저희 얘기했던 제로 DT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하루짜리 빅스를 만드는 거예요. 저 원먼스 빅스잖아요. 네. 빅스라는 게. 근데 원먼스 빅스 말고 하루 빅스. 하루 움직이는 빅스를 오늘부터 이제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만 하는 거죠? 선물도 만들겠죠. 고시한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만들기 되게 힘들지 않나? 아니 근데 이제 제로 DT가 너무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빼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빅스를 가지고 이제 리스크, 이제 선호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제로 DT가 거래가 거의 50%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야 된다. 대체 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고시를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주간으로 본 움직인 걸로 봤을 때는요. 제일 저는 눈에 띈 거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60bp인데 0.6% 하락인데 러셀은 플러스 거의 60bp 상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셀과 나스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눈에 띄었어요. 지금 계속 침체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고? 네, 대형 오히려 기술주가 좀 빠지고 그리고 중소형이 살아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침체가 되면 중소형이 임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과연 러셀이 계속적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침체를 안 가는 건가라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보는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간의 연간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고 러셀은 거의 1-2%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키높이 양극화해서 키 맞추기를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침체가 조금 우리는 다 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별로 안 움직이면 키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그렇죠. 확 움직이면 그냥 잘 나간 애들이 확 가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1개월 금리 4주짜리 T빌 금리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내일 이제 좀 더 디테일해 볼 건데 1개월짜리 금리 폭락을 해버리고 1개월보다 조금 넘는 것들은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6월 5일 그때 이제 부채한도 X데이트라고 얘기하는 한도 전날까지는 금리가 완전 폭락을 해버리고 그 이후 거는 폭등을 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부채한도 맨날 저러다가 맨날 해결했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물음표가 던져져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너무 높게 발표되면서 금리들 상승하면서 유로들도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난항 얘기하면서 PMI 잘 나오니까 금리는 또 상승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가로 보면은 그냥 뭐 플랫한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가 급락한 게 이번 주도 지난주도 눈에 확 띄는데 거의 한 6%, 5.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왜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결국은 또 이제 뭐 재고가 좀 이제 늘어났다 뭐 이런 소리들 나오면서 결국 이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침체를 과연 이게 내포하는 거냐라는 것도 이제 물음표를 던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 지난주도 제일 나빴어요. 저 차트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핑크색이 원달러인데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남들하고 좀 다르죠. 남들은 보합 수준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실제로는 오히려 약세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약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왜 그럴까? 그래서 보통 뭐 무역 수지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근데 반도체 수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거 중국이랑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주식도 사고 있잖아요. 주식 사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원달러 저렇게 빠질 때 주식 안 사거든요. 그다음에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는데 도대체 쟤네들 뭐야 저거, 원달러 어디서 저거 자꾸 저렇게 거꾸로 가지? 그러면 저런 건 이제 NDF다 이런 이제 해외 시장에서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저런 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뭔가 썸띵이 있어서 저렇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 반도체가 나쁘면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도 안 팔고 있고 채권도 안 팔고 있고 산다고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저거 뭐지? 막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완전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위안화 쪽 약세를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원화 가지고 좀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물음표. 네, 완전 물음표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 있어요. 유로하고 옌을 보면 유로 옌이 많이 변했어요. 한 7%, 한 5% 이상 변했어요. 오히려 위로 갔잖아요. 유로는 비교적 강한데 옌은 약하니까 아시아 통화가 좀 나쁜 거죠. 달러 인덱스만 보면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보면 엄청 움직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간 종목별로 보시면은 애플과 마소가 제일 지금 핫한 종목 두 개인데 메이저 크고 이제 거의 플랫이고요.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테슬라 10%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실적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된 또 이제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저거 많이 움직였네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실적 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는 많이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실적은 이제 앞에서 다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코카콜라 이런 데들 많이 나오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뱅크, 그다음에 CS, UBS 다 실적 발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보고는 CS가 원래는 화요일 날 UBS랑 같이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월요일로 옮겼대요. CS만. 그래서 오늘 저녁 때 CS 실적 발표가 나올 건가 봐요. 그리고 내일 UBS 발표가 나오고. 그래서 좀 어쨌든 핫했던 종목 두 개니까, 그리고 합병이라기보다는 매수도 했고 UBS가 거기서 이제 뭐 진짜 나빴어, 실적 진짜 나빠 막 이러면서 코멘트 나오면 거기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11개 지역은행에 대해서 강등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영향이 임팩트가 있을까?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무디스는 자꾸 니네 그러면은 미국도 또 예전에 신용 등급 강등했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예전에 한번 강등했었고 그러면서 난리 났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좀 더 포커스해서. 무디스가 지역은행들 신용 등급 강등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거는 같아요. 그냥 숫자가 나오면 걔네들 하는 거니까. 걔는 숫자 나오면 하니까. 자기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도 강등시키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이어서 그냥 실적 나왔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강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쪽은 그러면은 펀딩하기 걔네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BOJ 미팅도 있거든요,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PC 물가지표 나오고 다음 주에 FOMC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 PC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5BP를 한다고 지금 100%라고 인식이 돼 있지만, 또 PC가 되게 또 뭐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다 완화되고 있어. 그래서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 내에 발표되면서 또 이제 주가 빠지고 뭐 금융사들 시그니처뱅크 나오면서 좀 흔들린다 이러면은 또 갑자기 지금은 이벤트가 오히려 안 하는 걸 하면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25BP를 하면은 그냥 정상이고 25BP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이벤트니까 그러면 이벤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한 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부분에서는 또 뭐 블러드랑 다 나와서 이제 금리 이제 50bp는 인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블랙아웃이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코멘트 못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금리를 많이 끌어올려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률상 이제 다 위로 올려놓어서 이제 다 25bp는 인상하는 걸로 다 확정이 돼버렸죠. 지금 보면은 지지난주죠 이게 지지난주 거예요. 제가 이제 2주 걸 가져오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거 왔다 갔다 해보면 스테이 롱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5.25가 한 칸 더 내려가서 이제는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까지 5.25로 쭉 플랫으로 가요. 네. 이번에 올리고 인하 없이 쭉 가서 계속 이제는 처음엔 6월이었다가 7월 됐다가 이제 9월로 갔어요.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면 뭐 12월까지 밀겠네 좀 있으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은 한 칸씩 앞으로 약간씩 뒤로 한 칸씩 쭉쭉쭉 밀렸는데 제가 앞에 색깔 붙여놓은 게 뭐냐면 안 변한 애들이에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들. 보시면은 맨 끝에 2024년도 끝 쪽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앞쪽이 계속 25bp를 밀고 내려가면서 25bp씩 쭉쭉쭉쭉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스테이 롱거네요. 네, 스테이 롱거로 간다.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3.5% 레벨이 7월 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7월에서 9월로 가면서 50bp예요. 그러면 50bp 인하를 한다는 뜻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7월 달 부분 보면은 내년이죠. 내년. 그래서 왔다 갔다가 레벨들이 이제 쭉 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bp 인하하는 것도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포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표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약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12월 거가 이제 저는 제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 쪽을 보시면 되게 희한한 게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12월은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기준점이 되는 3.25. 그러니까 위쪽 상한선 3.25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5 그대로거든요. 근데 위에가 이제 지난주예요. 지지난주. 그리고 이게 밑에가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이 확률들이 다 올라가고 오른쪽에 상승하는 쪽 확률들이 오히려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금리 상태로만 보면은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금리 못 올린다. 결국은.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으니까 장기 쪽은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앞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기 쪽은. 거기다 이제 뭐 부채 한도 얘기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쪽 부분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 옵션 미결제 약정들 저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잘 안 보이니까 하나 이제 그림으로 그려온 게 지난주는 이제 풋옵션들을 많이 샀었다라고 이제 보여드렸었고 이번 주는 봤더니 4,100하고 4,250 사이에 있으면 돈 버는 쪽으로 포지션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본 게 이제 지난주에 횡보를 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 상승하면 내려서 끝내고 하락하면 올려서 끝내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놨기서 종가 대 종가로 보면 안 움직인 상태. 거의 안 움직였죠. 근데 장중에는 나름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실제로 포지션들을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결책정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 만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4,100하고 4,250이 만기되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보시면은 그것보다 위에 있는 행사 가격들 그 다음에 그것보다 4,100보다 아래에 있는 행사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제로디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도 못하는데 이걸 왜 보나 하면 그 레벨의 미국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거기에 좀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4,100 같은 거를 매도를 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그것보다 아래쪽 거는 매수를 해서 또 커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밑으로 가면 이제 옵션은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증거금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4,100이 안 깨져 라고 베팅을 하고 대신에 픽스드로 돈을 좀 받겠다 수익을 내겠다 생각 그 다음에 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4,250 못 넘어
그것만 안 넘어가면 나는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박스권에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보시면은 6월달 만기만 해도 15.74에서 14.76으로 거의 1%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단기 일주일짜리 옵션들은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빅스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빅스 기준으로 보거나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11%, 12%대는 거의 진짜 안정적인 시기에 있었던 시기예요. 완전히 올라가는 시기. 변동성 거의 없고. 그러니까 12 이하로 가면은 아 이거는 좀 진짜 안전적인 시대여야 되는데 지금 뉴스들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느낌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느낌인데 12%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건 너무 싸진 상태?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 다들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그냥 투기성으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모양의 그림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500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짜리는 16.87%였는데 18.74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스가 줄어들었는데 변동성은 오른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 빅스는 내재 변동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현 변동성이라는 지금 빅스라는 거는 한 달 동안에 많이 움직일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리얼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리얼라이즈된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얘는 미리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내재 변동성은 안 내려가고 16%대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막 6%대밖에 안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이번 주에 움직여서 16%대를 올라오려면 여기가 많이 움직인 실제 지수가 많이 움직이니까 주식 가격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제 어저께 지난주죠. 지난주 쪽 쭉 보신 이제 움직임인데 결국은 계속 십자선으로 내려가면 올라가면 네. 내려가고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빨간색으로 음봉돼서 내려오고 밑으로 빠졌더니 양봉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종가는 맨날 제자리인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약간은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로 DT 옵션을 가지고 만드는 빅스 원데이 빅스라고 네네. 아마 부를 것 같은데 이번 이제 12호에서 이제 선물주 상장을 아마 할 것 같고 지수를 발표한 게 이제 상장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수를 발표하면서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 만들 때 있었던 부분을 보통은 이제 60일, 20일을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실현 변동성을 이제 제로 DT의 기준에 맞춰서 20일, 5일로 이제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움직인 연율화된 변동성을 보면 실제로 6%였어요. 최근 6일, 5일 동안은.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 종가 대 종가로는. 예, 종가는 뭐 맨날 뭐 0.1 오르고 0.05 오르고. 그거를 갖다 이제 연율화 시키면 6%인 거예요. 네. 변동성, 빅스가. 그러니까 리얼라이즈 된 데는 빅스가 6인데 반해서 지금 볼큐 같은 경우는 19%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 저게 따라 올라오든지 빅스가 내려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실현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빅스가 내려온 다음부터요.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어요. 네. 시장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미리미리 너무나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투기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찾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 가격 발견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저평가된 건 올리고 고평가된 건 내리고 특히 미국 시장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기계들도 많고 그다음에 참여자도 많고 그다음에 시장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꺼워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MACD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다이버전스라고 불리우는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색깔 칠할 때 그 다음 주 걸 색깔을 칠해 놓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여지면은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모여지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 FOMC 때 나오는 그 주에 뭔가 이제 저렇게 쭉 모인 다음에 어디론가 분출을 할 것 같은 그런 딱 차트가 보여져서 아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도 많이 없어서 뭐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했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리얼라이즈 되는 변동성과 빅스와의 차이점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좀 더 깊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빅스 부분에 있어서도 빅스가 내려가면 시장이 조용해지는 거야.
뭐 아니 빅스가 올라가면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태다가 할 때 빅스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빅스가 내려갈까요? 또는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빅스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네. 내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빅스가 내려갈 때가 오히려 그 금리가 인상기였어요.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변동성이 빠지고 금리가 오히려 내려갈 때 변동성이 커졌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뉴스들이 나오거나 크라이시스가 생기면 빅스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페드는 금리를 낮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금리 인하 부분은 인하를 하는 게 계속 호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호재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거꾸로 이제 역추세라기보다는 뭐라고 컨트레리언이죠. 네. 역발상. 네. 네. 역발상 투자의 방식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좋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게 더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니까. 네. 그리고 내일 부채 한도. 네, 부채 한도 부분은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CDS 올라간 차트도 한번 보고 그래서 그 부채 한도가 됐던 부분들이 2011년도에 이제 신용 등급 강등할 때 이제 부채 한도 가지고 강등시켰으니까 네, 이번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빠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한번 뉴스들을 다 한번 모아서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원데이 빅스를 트레이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거라 기대해 보겠고요.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